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수능 한국사 선생님 신진호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2-3강 삼국의 경제사회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브이로그 듣는 느낌으로 같이 들어주신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 지금 15페이지, 14페이지 걸쳐서 볼 거고요. 수능특강 교재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아니 그냥 보셔도 돼요. 다만 문제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Q&A로 따로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Q&A는 저희 카페도 되고 에듀캐스트 사이트에 Q&A 게시판 이용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은요 교재 페이지, 번호, 선지까지 체크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도 빨라요. 자, 그러면 경제 체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치제도 뭐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거둬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둬들이다, 거두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수치제도 바로 세금을 걷는 거겠지. 첫 번째 조세도 걷고요. 세금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이러이러 어떤 세금 걷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공납, 바로 특산물을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을 갖다 이제 왕에게 진상, 이제 궁에게 왕에게 진상하는 거고요. 그다음 역은요, 이걸 노동력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거나 또는 이제 나라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동원이 되는 바로 요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경제를 볼 게 없거든요. 경제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 여기서부터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사회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귀족회의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여러 제자를 써서요. 여러 개의 가문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다. 바로 귀족회의의 제가회의 되겠고요. 백제는요. 정사암회의입니다. 그냥 정사암회의. 어떠냐. 정사암이라는 암자,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서 막 회의를 한다. 그 얘기고요. 신라는 화백회의인데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좀 쓸 게 있어서 자, 여기 잠깐 내려보실게요. 화백회의는요 4글자를 딱 성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 의견에 동의를 해야지만 수행되는 만장일치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 한 표라도 거부 의사가 온다면 즉시 다시 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고구려의 수상, 이 귀족회의체의 수상물이 뭐랄까요? 고구려는 대대로 또는 망리지라고도 합니다.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구려는요 간등이 10여 간등, 백제는 17간등, 백제 16간등. 백제가 16간등입니다. 백제 16간등. 그다음 신라가 17간등. 내가 방금 개그 포인트 하나 잡았는데 이게 정리를 바빠가지고 대대로. 자, 여기 쉬운 팁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귀족회의체 수상,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세습이 됩니다. 연개소문 아버지에게서 연개소문은 그걸 받아서 저희가 대망리지라고 칭하고 막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대대로 이어진다 해서 대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재미없다 라고 하면 안 드셔도 되고요. 자, 고구려의 수도는 5부로 나눕니다. 지방 역시 5부로 나누고요. 백제는 5부 5방 체제인데 이 5부 5방 체제가 언제 정립이 되냐, 바로 백제 성왕 때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6부 5주입니다. 이 5주가 이제 나중에 되면 5소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일단 골품제. 자, 우리 골은 뼈골자, 그 다음에 요 품자는 품격품. 그래서 어디 품하다 뭐 이런 뜻으로, 왜 우리 태권도도 보면은 뭐 1품, 2품, 3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품자를 씁니다. 뼈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야. 그만큼 굉장히 이거는 엄격, 다시 쓸게요. 자, 엄격하기도 하나 폐쇄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이거야. 자, 보통 생활 모습까지는 제한 안 하잖아요. 다른 데도. 하지만 여기는 생활 모습조차도 제한합니다. 애초에 네가 사두품이면 그만큼의 돈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진골, 성골은요. 성골은 왕족, 진골은 그 밑에 이제 아래 귀족을 얘기해요. 이런 귀족들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진골은 거의 1등급까지, 1급, 그러니까 일관등까지, 그래서 1등급까지 갈 수 있는데, 자, 육두품은 아찬 맞나? 네. 6에서 6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등급이 이제 아찬이라고 하는데, 그것밖에 못 올라가. 그리고 집 규모, 말의 수, 그 한마디로 뭐 우리 현대 사회로 얘기하자면 자동차, 그리고 뭐 집 규모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고? 다 제한했다고. 그만큼 엄격하고 폐쇄적이다. 포인트 주고 갈게요. 자, 문화 가겠습니다. 불교 공인한 순서로 볼게요. 첫 번째, 고구려는 무슨 왕때? 소수림 왕때야. 어디에? 중국 전진의 순도에 의해서 우리가 불교를 수용했고, 고구려는 백제는 언제? 친유왕 때고요. 4세기였지. 그렇죠. 동진의 말이란타. 뭐 동진의 누구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왜 알아두시면 매우 좋겠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요. 버풍왕대. 네, 수용은 그 이전에 쓰나 공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두 가지 나눠 적어볼게요. 수용은 고구려. 수용. 그 다음 공인은 2차돈. 2차돈의 순교. 그래서 실제로 2차돈 순교비를 보면요. 목이 탁 날아가서 피가 쫙 솟구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유교 교육에 대해서 가볼게요. 고구려는 태학이라고 해서 수도에 태학을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경당도 적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설치하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요. 오경박사제. 여기 이제 중국 한나라 때 있었던 제도거든요. 이 오경박사 뭐 요런 게 유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임신석이석이라고 해서 요새 뭐냐. 제가 사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15페이지 사료 볼게요. 임신석이석. 신라의 두 청소년이 3년 동안 유교 경전 공부에 힘쓰겠다고 맹세한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만큼 네, 이제 마음 다 잡고 공부하자 이런 뜻이고, 도교 같은 경우는 자, 불로장생, 즉 현세의 삶을 더 중시하고요. 얘는 특히 그래서 고구려의 유물도 있어요. 고구려는 자, 강서대묘의 현무도. 그래서 현무도만 적을 게 아니지. 현무도만 적을 게 아니고 사신도 뭐 다 적을 게 사신도라고. 네, 사신도라고 적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게 강서대묘의 현무도 되겠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산수문이 벽돌 또는 백제 금동대향로. 요거 독립기념관, 천안에 독립기념관 가셔도 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삼국의 경제사회문화 끝냈습니다. 잠깐만, 고본 축조 요 내용도 있었네. 네, 그럼 그 내용은 네, 제가 이제 준비해서 네, 요 밑에다 네, 잠깐 우리 끊었다가 할 거거든요. 끊었다가 한수 세팅해서 다시 네, 고본 내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문화, 네, 저도 티 있는지 몰랐어요. 네, 종교 파트까지만 했네요. 그러면 이제 고분, 교륜 파트만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과학기술 파트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잠깐 우리가 유물 정도로 칠지도, 요거 관련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돌무지부동부터 가겠습니다. 네, 돌무지부동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지금 석천동에 있는 고분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에 볼 수 있는 고구려의 장군총,
이런 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돌도 쉽고 그냥 돌로 막 쌓아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돌을 무지하게 쌓아놨다. 돌무지 무덤. 하면은 뭐냐? 이거는 이제 신라의 고유 양식인데요. 자, 돌을 무지무지 막 쌓았는데 그 안에 덧너를 덧댔다. 너를 덧댔다. 그래서 나무 판자를 하나 덧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바로 돌무지 덧날 무덤입니다. 얘가요 도굴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네,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 구식 돌방 무덤은 다 백신 주자 썼습니다. 셋다. 그래서 다 이때 사람들이 한 5세기 6세기쯤부터 해서는 구식 돌방 무덤을 쓰기 시작했는데, 얘는 반대로 도굴이 쉬워요. 오라 편이면 되는데 쉬워요. 한 벽돌 무덤 특히 어디? 자, 계속 적는다. 무령왕릉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류 파트 갈게요. 자, 삼국과 가야가 일본하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하트가 발생했을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는 일본의 해자, 담징. 그래서 해자는 누구냐?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당시 이제 야마토 정권의 요 태자였고요. 우리가 요 시기에 아스카 시대라고 하거든. 일본의 아스카 시대, 아스카 문화, 그리고 하나 나온 토기 이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담징은 종이 먹의 제조법을 알려줍니다. 네, 그 다음 백제 같은 경우는요. 자, 백제도 한번 가볼까? 백제 같은 경우는 아직기 왕인이 천자문 논어를 전파했다. 그 다음에 놀이사치계가 불교를 전파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잠깐 와서 칠지도 얘기. 칠지도 지금 유물 사진 있죠. 거기 보면은 네,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를, 그래서 옛날부터 백제와 왜가 하트 사이였어. 그래서 쭉 하면 이제 왜 아키토이랑요 이런 말을 하면 자기 생일잔치에서 뭐라 말하냐? 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 들어봐. 우리는 이제 우리 너 백제 무령왕 너 후손 됐으니요. 어이없지. 어이없죠. 네, 그만큼 이제 무령왕의 후손이었고,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많이 살았어요. 이거 우리가 도레인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배울 거고. 자, 그럼 신라가 일본에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 뭐 축제술, 이제 뭐 뚝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어쨌든 요런 거, 조선술 그래. 배 만드는 기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선술을 전파해줬다. 자, 가야는 여기에 토의 영향을 많이 줘요. 왜냐면 얘는 특이한 토기가 많잖아. 그러면서 일본의 S의 기토기에 발전을 준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화 파트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렸고요. 거기는 유물도 한번 다 보시면서 지도 같은 것도 출제될 수 있고, 그 고분 양식 파트 꼭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삼국의 경제사회문화 파트 끝냈고요. 네, 넘어가 보시면 우리 문제 푸는 거 네, Q&A 받아드릴 테니까 Q&A 언제든지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3강에서는 22페이지 통일신라 발해의 발전. 역시나 이것도 총 3파트로 나눠서, 2파트로 나눠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트로 나눠서 통일신라 발해, 그 다음에 경제사회문화, 바로 남북시대의 정치,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파트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3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